자, 오늘 함께 또 해주실 두 분, 예. 그 중에 먼저 우리 염승환 이사님부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고생 좀 하셨습니까? 마음고생? 뭐 이런 날은 뭐 늘 있는 날인가요? 아니 뭐 이제 갖고 계신 분들마다 다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오히려 어제 힘들어하신 분들이 더 많았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음. 저는 이제 회사에서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바빠져서 어제 아침에 이제 라이브를 했는데 음. 대부분 댓글이 이제 그날 아침에 그 100개 미만의 종목이 이제 올랐고 나머진 다 빠지고 있었는데 그쵸. 지수는 플러스였어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 댓글이 보면 힘들어 죽겠다. 음. 2차 전지만 주식이냐. 음. 대부분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걸 봐서는 오늘은 아마 좀 기분이 좀 풀리시지 않을까. 차라리 어제보다는. 어제보다는. 어제는, 그러니까 물론 또 네. 근데 어제 오전에 또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기분 좋으니까 댓글 안 다셨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오늘 또 안 좋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2차 전지가 빠진 거는 이제 어제 어쨌든 이제 수급 이슈도 좀 있었고 굉장히 좀 많이 변동성이 크니까 네.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이 좀 판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실적에 좀 반응은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장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줬고 오늘도 보면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올라간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시장에서도 실적에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그 동안은 거의 모멘텀만 봤던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이제 모멘텀, 성장 이런 걸 봤다면 이제 오늘은 좀 숫자에도 시장이 조금씩 이제 눈을 돌리는 모습이 좀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오늘. 네. 그러니까 약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좀 약간씩 이제 넘어가는.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좀 변곡점에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현재 시장의 가장 또 맨 앞에 서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르메스 스탁의 에르메스가 아니고 헤르메스 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에르메스 스탁은 직접 저 투자도 하시는 데인가요? 네, 네. 아니면 중개 거래를 하시는 데인가요? 그냥 이제 투자도 같이 겸하고 있다라고. 투자도 같이 하시고. 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직접 또 시장 참여자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확실히 2차 전지와 반도체 좀 핑퐁 시장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네, 네. 계속적으로 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그러한 기조들이 좀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네. 확실히 2차 전지가 강하게 조정이 나올 때는 반도체가 강하게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이었고, 뭐 특히나 HBM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의 컨콜도 있었고 네. 이벤트가 상당히 조금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수급이 쏠린 것 같고요. 확실히 반도체 쪽이 좋을 때가 좀 시장의 흐름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이제 단순히 연결되는 또 연결고리에 있는 종목군들 일부만 가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굉장히 뭐 전거래 같은 경우도 한 53종목 정도가 코스피에서 상승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대부분 2차 전지가 상승력이 나올 때는 100종목이 상승 종목이 넘는 그런 흐름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하부 반도체 쪽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상승 종목 수가 많고 이게 또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아무래도 반도체가 움직이면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이니까 전반적인 좀 투심이 살아나는 기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양극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말 저는 2차 전지 쪽이 강하게 상승할 때 방송에서 다른 종목군들은 거의 지수 2,400까지 빠진 수준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라는 언급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수급이 조금 돌게 되면서 오늘은 뭐 실적도 좀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있고 낙폭 과대 종목군들은 좀 일부 기술적인 반등도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 2차 전지 어제랑 오늘 빠졌잖아요. 네. 그럼 뭐 2차 전지 흐름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보고 계신지. 예. 근데 아니 뭐 이게 성장이 끝났다거나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예. 산업은 네, 산업은 성장은 당연히 계속 그렇겠죠. 이어지는데 이제 주가가 너무 그런 걸 좀 빨리 반영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근데 어떤 업종도 영원히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간 조정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조정이 또 나와야 건전하게 또 올라가 장기간 가니까. 그래서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오늘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로 좀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약간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네. 반도체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거든요.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 그동안에 시총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한 축이 이제 2차 전지가 됐고 근데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핑퐁 게임을 계속 했었는데 굉장히 너무 이제 이쪽이 뜨거웠죠 사실은. 근데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최근에 또 약간 힘을 잃었던 게 약간 이제 수요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중국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돌지 못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여긴 눌리고 여기 눌린 자금들이 이제 더 가는 거죠. 2차전지는 좀 확실해 보이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삼성전자 콩콜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삼성전자가 제가 느낀 거는 좀 자존심을 버린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감산을 더 한다고 했잖아요. 아. 랜드 감사. 네, 그러니까 약간 자존심 상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 계속 안 한다고 했는데 4월부터 낮췄는데 더 낮춘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시장은 어떤 걸 보냐면 아 삼성전자도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확실히 숫자 좀 돌겠구나. 거기다 뭐 AI, 뭐 HBM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시장이 선택했을 때 예전에 무게추가 이제 2차전지 집중됐다면 이쪽도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급이 좀 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전지가 올라도 최근 며칠처럼 이렇게 급등하기 이제 쉽지는 않은 거죠. 예,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올라간 건 다른 기업들이 다 빠지면서 네네네. 블랙호처럼 이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2차전지는 계속 오늘처럼 이제 변동성 나오면서 좀 걱정되는 거는 며칠 정도는 또 반대 매매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우리 고점 대비 한 30%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할 수 있거든요. 내일 아침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반대 매매. 그러니까 한 30% 고점에서 빠지면 반대 매매 일단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서 내일까지는 조금 더 오전에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거 좀 겪고 나면 또 이제 진정되겠죠. 그러면서 줄고 근데 그 후로 이제 다시 올라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2차전지 또 올라갈 텐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차별화 또 되지 않을까. 네, 그때는 또 숫자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한 번에 조정이 어쨌든 뭐 분명히 우리가 급등한 걸 뭐 부정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이니까 그래서 한번 조정은 있긴 있는데 그 조정이 한 지금 벌써 낙폭이 대체로 보면 한 30% 이상 고점 나온 대비, 것들이 예, 많으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그 고점에서 레버리지를 땡긴 분들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올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럼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또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더 하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갔다가 그게 좀 진정이 되면서 이제 다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네, 하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기업들이 계속 이제 숫자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실적 같은 걸로. 근데 좀 오늘 LG엔솔도 그렇고 보니까 일단 2차 전지 좀 기대만큼의 좀 실적들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데이터상으로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사실 좀 주가에 약간은 좀 네. 그 안 좋게 작용했는데 근데 사실 뭐 2차 전지라는 게 지금 2분기만 보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어차피 뭐 3분기, 4분기 보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옥석 가리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 2차전 네. 중에도 네. 하본부장님은 어떻게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약간의 뭐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뭐 무조건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쏠린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자동차 섹터도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쏠릴 수 있었던 게 사실 반도체도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는 하는데 뭐 이런 재고에 대한 감소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또 HBM 일부 종목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반도체도 어쨌든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승 룸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급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두 섹터가 모두 다 핑퐁핑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섹터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실적이 실질적으로 찍히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섹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대한 관심도들이 또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처럼 아예 포커스가 집중되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래일 사이에 정말 급등이 나오고 또 폭락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신규 매수가 들어가기에는
약간은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런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전거래까지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조금 땡겨줬었거든요. 근데 그 물량들이 장 초반부터 와르르 쏟아져 나왔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수급 부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 MSCI에 대한 이런 편입 기대감들 그리고 에코프로로 먼저 시작된 이런 쇼스키즈에 대한 흐름들이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엄청나게 쏠리고 그 순환매를 빠르게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는 다 선반영이 되었고 이제 차익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좀 모멘텀이 나오는 데까지는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가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지금 예상하셨고, 그 다음 그런 패턴으로 아까 이제 반도체 좀 말씀하셨지만 반도체가 또 다른 쏠림 현상을 또 일으킬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실적 턴어라운드 뭐 그쪽으로 갈지 그거는 어느 업종이고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 사실 뭐 반도체 쪽으로 쏠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나라 약간 특성이 실적주로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을 최근에 좀 했었는데 그러한 사례가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빵 좋아지면 거기에 따른 수급이 쏠리고 단기급등으로 파바박 치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조정이 나오는 그런 기조들이 많았는데 요번에는 뭐 변압기도 그렇고 건설기계 쪽도 그렇고 뭐 화장품 색조 쪽 이런 쪽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런 기조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실적주들이 지금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좋을 예정인 섹터들이 그렇게 상승력이 나왔지만 그것들도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룸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땐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리긴 하겠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로 쏠리는 거와 반도체로 쏠리는 거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온도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순환매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뭐 무조건 이 섹터를 밀어라라고 한다면 저는 뭐 자동차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자동차요? 네. 일단은 이렇게 소외됐는데 소외가 됐는데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출하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1분기, 2분기 굉장히 좋았고 자동차 현대차와 지금 기아가 두 기업 모두 다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원래는 한 6, 7%대 하던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단순히 조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에 대한 출하량이 조금 못 미친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실적이 이렇게까지 좋아지고 있는데 소외가 됐다라고 한다면 분명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자동차에 대한 하반기 전망은 상당히 뭐 많은 분들이 좀 갈리긴 하지만 네.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눌렸을 때 오히려 더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대차는 어제 실적을 발표해서 아주 좋게 나왔고 2분기 실적이. 네네네. 근데 오늘 빠졌잖아요. 좀. 네네네. 그럼 그래도 이제 조금 기대감으로 좀 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안에서의 수급 전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반도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HBM 이슈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뭐 이수페타시스, 뭐 ISC 이런 종목군들 벌써 한 2배, 3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차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공정 쪽으로 모든 반도체 수급이 가지는 또 않을 거란 말이죠. 네. 올라간 종목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봤을 때는 분명 실적이 좋은데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섹터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쪽을 좀 찾아보게 될 텐데 그 시총에 또 눈높이도 맞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옮겨갈 수 있는 가장 조금 유력한 게 저는 뭐 자동차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후보진으로 바이오는 많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변동수가 좀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I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제 후보 물질을 찾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약 개발 회사들은 정말 앞으로의 지각 변동이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그러면 네. 이제 CDMO나 CMO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쪽도 어쨌든 간에 위탁 생산이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전처럼 뭐 이런 신약 모멘텀이나 임상 모멘텀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뭐 이런 학회라든지 이슈가 있을 때
단발적으로 뭐 시세가 일주일 정도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섹터의 전반적인 수급을 빨아들일 정도의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임상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 임상 이상이 좀 빅 이벤트들도 상당히 좀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시총이 높은 쪽에서 수급이 옮겨갈 수 있는 쪽에서는 저는 자동차가 좀 가장 그래도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시장에 돈이 많습니까 지금? 돈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요? 이제 전거래일의 거래대금 자체가 네. 60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24조고 코스닥이 16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 만약에 거래대금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시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지금 상태에선 그래도 좀 유동성이 풍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는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우리 저 이사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는 그동안 이제 안 간 게 이들의 실적을 못 봤거나 아니면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나 이거보다는 아 실적 지금 좋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어지간히 팔 거는 같다. 근데 지금보다 크게 더 많이 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건 뭐 사실 근데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네. 뭐 다른 경쟁업체들도 계속해서 신차 내놓고 있고 또 전기차에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뭐 등등 또 우리 뭐 IRA에 특별히 우리 이제 혜택을 많이 못 볼 것 같은 그런 여러 상황들이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가 잘은 하고 있으나 선방하고 있으나 여기가 뭐 끝 정도 혹은 뭐 여기서 올라가봐야 별로 크게 룸이 없는 그 정도를 예상하니까 지금까지 주가가 못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 더 붙이면 금리가 상승하니까 뭐 그런 자동차도 것도 있겠- 주입할 예. 거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도 뭐 크게 자동차에서 더 좋아질 게 없다면 그럼 지금까지 잘 해온 거를 다시 이제 가치를 많이 줘서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러기는 쉽지 않지 않나. 사실상 그거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의견이 갈린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도 한번 보시면 네. 그때도 뭐 금리 올라간다 이게 똑같이 있었고요. 음. 그때도 자동차 뭐 판매량 거기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도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안 좋을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대 이상의 실적들이 나왔었고 저는 하반기에 또 신차 모멘텀에서의 좀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우리나라 기업 어쨌든 이제 뭐 유럽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도 전기차 출하량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분기별 실적이 생각보다 좀 둔해지지 않는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도 현재 부분보다는 주가의 그래요? 위치 에너지가 훨씬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여미사께서는 지금 이제 2차 전지 일단 뭐 지난 한 최근 엄청나게 쏠린 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쪽으로 꽤 많이 갔고 사실 이제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느낌은 분명히 좀 있었고요. 이게 이제 반도체로 충분히 좀 이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다른 섹터들로 쭉 이렇게 퍼지는 그림이 갑니까? 아니면 반도체 포함해서 여러 섹터들로 지금부터 좀 나눠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아니면 근데 계속 이런 그러니까 좀 약간의 시장이 지금 특징이요. 네. 보통 이렇게 한번 쏠리면 그게 바로 해소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를 파신 분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네네네. 이제 워낙 또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그럼 그분들 생각에 2차 전지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은 어딜 투자할까 이걸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생각에 뭐 제가 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결국엔 그 다음에 성장 보여줄 게 또 뭐가 있나 이걸 찾는데 네. 근데 오늘 보면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흔히 이제 HBM 관련주들이죠. 네. 후공정 여기인데 여기 오늘 또 삼성전자가 2배 정도 생산량 늘리겠다라고 또 오늘 IR에서 이제 언급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은 막 20% 이상 주가 급등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원하는 건 오늘은 이제 다 확산은 됐어요. 사실 오늘은 어제까지 폭락했던 것들 다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이 와중에도 확실히 그 성장에 계속해서 좀 이렇게 베팅하려는 돈들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은 저는 이어질 것 같고 근데 네네. 이게 이제 확산이 좀 되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옛날에도 그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BBIG만 가다가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완전 왕따주였어요. 한 몇 달 그것도 동안은. BBIG. 예, 그랬나요? 누가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면 이제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죠. 그것도 주식이냐? 안 갔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때는 카카오, 네이버, 맞아요. 셀트리온, 뭐 시젠
이런 기업들이 대장주였고요. 이제 그게 굉장히 핫했거든요. 맞아.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뭐 네, 이거였나요? 그때 또 에코프로비엠도 그때 되게 강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당시에. 근데 이제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유동성 장세 어느 정도 좀 이제 약간씩 끝나가면서 이제 그 실적 장세로 좀 넘어가게 되니까 또 중국도 막 부양책도 썼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후로는 뭘로 가냐면 경기 민감주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또 BBI가 좀 쉬어갔죠 사실. 네네. 근데 그거는 언젠가는 저는 온다고 보는데 근데 아직은 좀 빠른 게 아직 중국이 지금 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중국이라든가 이런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네. 중국이 말은 하는데 액션이 지금 없잖아요. 사실 뭐 부양책 하겠다 하지만 근데 정확하게 뭐 얼마 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 나온 게 정확하게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확실한 것만 베팅을 하려고 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자동차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자동차도 저도 너무나 좀 안타까운 업종인 게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아니 삼성 아니 현대차가 4조 벌잖아요. 지금 분기에 네. 1년이 아니고 분기 사준제 시총이 41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그래요? 예. 그럼 1년에 12조 벌거든요. 최소 12, 13조인데 PER이 3.5배밖에 안 저도 돼요. 올해 따지면 올해만 따지면. 네. 근데 인정을 안 해요. 12조밖에 안 돼요? 올해 아마 12조 정도 예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잠깐. 단기 순이익이. 그러니까 순이익이 12조인데 시총이 41조. 시총이 40조. 시총이 40조.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옳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배경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움직이는 기업들의 특징이요. 투자 사이클에 속한 기업들이에요. 소비 사이클이 아니에요. 지금 주도주들이. 왜냐하면 현대차는 소비 사이클이잖아요. 차를 사줘야 그죠? 네네.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소비 사이클이면 진짜 주도주가 됐을 텐데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투자잖아요. 전력기계, 반도체. 건설기계 다 그러니까 B2B예요. B2B. 미국 쪽에서 아까 중국이 그랬지만 미국 쪽에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는 뭐냐면은 AI 투자 들어가잖아요. 이건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게 AI.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설비 투자 사이클이에요. 소비 어떻게 사이클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거는 이 지금 소비주들이 힘을 못 쓰는 게 그러네요. 사이클 자체가 지금 투자 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 또 바뀔 수도 있죠, 나중에. 근데 그 시점은 지금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이 엄청난 실적을 냈는데도 인정을 지금 못 받는. 그래서 아시겠지만 현대차는 못 갔지만 부품주는 굉장히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부품은 결국 투자할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산 시장을 사이클이네. 좀 이해하실 때는 좀 네네. 현재 주도주 사이클은 확실히 아직까지는 좀 투자 사이클이다. 투자 사이클이다. 예, 그게 계속 이어질지 모르지만 네네. 계속.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그 연구님도 많이 써주셨잖아요 보고서에. 그런데 아니, 요거는 참 혹시 투자 심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금리가 뭐 한 4, 5% 어쨌든 그 이상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그 정도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야, 적어도 이익이 기대이익이 한 연 10% 이상 혹은 뭐 그 이상 되는 애들이나 돼야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무슨 뭐 금융주나 보험 혹은 뭐 이런 뭐 자동차도 아마 약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투자해서 막 큰 이익을 거두기 어렵고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 나올 것 같고 배당 좀 나올 것 같아 이런 회사에는 별로 투자를 안 할 것 같거든요. 요거는 심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돈이 현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아시겠지만 예금 인기 많았잖아요. 아 워낙 이제 아니 크기가. 그 은행에 줄 쓴 거 기억 안 예, 나세요? 예, 예? 예금하려고 예, 난리가 났었고 작년에 제가 기억나고 그다음 채권 투자 예, 그런 게 되게 그러니까 안전하면서도 근데 금리가 높잖아요. 예, 근데 뭐하러 이제 주식을 하냐 이거죠. 예. 위험하면서 돈도 잃는데 여기도 이렇게 수익을 많이 주니까 근데 그게 끝나버렸잖아요 사실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시중금리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지금 만약에 예금을 넣어도 물가 방어하기가 솔직히 쉽진 않아요. 네. 예, 어쨌든 그래도 예전보다 고물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거 뭐 은행 예금 넣어봐야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근데 시장에서 보니까 특히 이제 2차 전지가 한번 그걸 보여줬거든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보여주니까 네네네. 야 이 주식 투자 내가 좀 성장주나 이런 거 좀 잘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확실히 성장주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계속 그쪽에 예, 하는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옛날보다 레벨이 높다고 해서
이거를 다시 또 예금으로 좀 빼고 그런 좀 시대는 아니고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예금 금리는 안 올라가요. 금리 아무리 올려도 지금 기준금리 5%인데 1%가 안 될 거예요. 예금금리. 아 그래요? 미국은 원래 예금금리가 낮아요. 네.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금리 올라봐야 뭐 예금 저축하지 말고 예, 투자하라는 얘기네. 저축할 이유가 없죠. 뭐 네. 굳이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파킹 같은 건 해놓겠지만 그래서 계속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가는 게 보이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더 그런 성장주에 좀 네네. 열을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투자자 심리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예금을 하기보다는 그냥 오다 가다가 뭐 이제 이거 투자했어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핫한 것 같고 이렇게 돈이 쏠리는 장에서 사실 뭐 그런 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이렇게 돈이 쏠릴 때에 정말 흐름을 잘 타기만 하면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뭐 은행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투자로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게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물가 상승률 요즘에 네. 뭐 국밥 진짜 한 그릇에 엄청 많이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재테크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떠오르는 세대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기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이제 종목들 위주로 여쭤봤는데 또 이제 장이 어느 정도 또 받쳐줘야지 또 이게 뭐 종목 쏠림 현상도 있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우 지수도 11일째 연속 올랐고 네.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불안하잖아요. 11일째 상승 뭐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장은 좀 더 거시 변수도 이제 0.25 올렸지만은 어제 올렸지만은 여러 가지 또 변수도 있을 거고 미국의 대규모 채권 발행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예, 전체적인 장은 흐름에서? 장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500에서 2,650 사이의 박스권 장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2,650선을 좀 강하게 뚫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가 이제 실질적으로 수치로 확인이 될 때 그때는 좀 확실히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이 크게 막 이렇게 급등할 요인도 없지만 그 이하로 크게 빠질 요인도 지금 현재 상황에선 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흐름들이 좀 나타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의 이런 수급 쏠림들이 계속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이게 분산으로 나눠지는 기조가 나타나는지 그렇게 되면서 지금 반도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지금 뭐 코스피에서 23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또 다른 섹터로 가긴 가는데 거래대금 자체가 이전처럼 뭐 10조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이러면은 뭐 지수의 향방은 조금은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관한 좀 궁금증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시장을 오래 보셨을 테니까 두 분 다 이게 이제 막 믿음으로 정말 많이 갔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이러다가 이제 얘가 하루 이틀 무너져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보통 어느 정도 되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믿으실 거 아닙니까? 계속 아니야 그래도 얘는 더 갈 거야 라든지 잠깐 조정 보이고 다시 달린다 이런 믿음들이냐면 보통 있으실 텐데 어느 정도 뭐 기간이 됐든 폭이 됐든 좋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는 그 마음의 심적 변화가 대충 언제쯤 옵니까? 바로 오나요? 어제 오늘은 안 왔을 것 같은데. 아 요즘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네. 40%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부터 희망을 좀 잃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40%. 상한가 한 번에 그러니까 23% 정도 마이너스가 찍히면 상한가 한 번으로 어떻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30%까지는 한 번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급등 나오면 그래도 뭔가 좀 아픈 다리 자르는 느낌으로 끊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40%부터는 정말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이제 뭐 이런 상담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항상 40%가 넘어가는 상황이 왔을 때 상당히 그냥 자포자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주식이 그 이제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40%가 저는 좀 기준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아예 포기하는 상태. 아 네. 그래요. 아 그럼 얘가 아닌가 보다 내 생각이 잘못됐나 보다 하고
본인 생각을 이제 트는 경우들이 좀 그때부터는 좀 더 많이 나오겠군요. 그때는 확실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까, 우리? 아니,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사람마다 뭐 다르겠죠. 당연히. 정답은.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네. 이렇게 만약에 정말 만약에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강하고 막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확신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되게 이제 본인도 흔들리게 되잖아요. 사실 심적으로.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아마 잠 주무시기 좀 힘들겠죠.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이라면. 근데 이렇게 급락했다고 쉽게 팔지는 않아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대부분 다 그냥 버티세요. 대부분 버티십니다. 20-30% 빠져도 네, 버팁니다. 버티고 이제 어떤 데서 좀 많이 망가지냐면요. 네.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교체를 할 거냐. 아니 나는 그냥 끝까지 가져가겠다. 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떨 때 이제 전략들이 좀 바뀌게 되냐면 여기서 급나가다가 어쨌든 반등이 또 굉장히 세게 한번 나오거든요. 한 1, 2주 나와요 또. 나오게 돼요. 근데 그때 그 교체하시거나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고 거기서 이제 더 사시게 돼요. 아, 또 시작됐다. 또 올랐는데 이제 내가 지금 거의 고점 혹은 뭐 그 근처쯤에서 이렇게 샀는데 네. 30-40% 빠졌는데 이거 나는 못 팔고 못 그다음 팔아요. 이제 대부분 못 파십니다. 기술적이든 혹은 뭐 어떤 이유로 반등이 다시 한 1-20% 이렇게 나오면 아 역시 내 생각이 네. 틀리지 않았어라는 확신이 한 번 더 나를 강하게 밀어주고 왜냐면 거기서 이게 10에서 20% 또 반등하면 이게 다시 많이 가는구나. 끝난 거면 이렇게 오를 리가 없는데 이제 아. 이렇게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제 회복되는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추가 투자를 하시는데 근데 이것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거기서 정고점 뚫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아, 그럼 이제 그러면 다행이다. 행복한 그럼 건데 행복한 건데. 근데 또 그러지 않고 아. 옛날에 아마 아시겠지만 뭐 기업마다 다 다르니까 많이 네. 올랐던 기업 중에 한 번 반등 주고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 저희 그 해봤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뭐요? 아침마다 같이. 아, 네. 짐승쇼. 그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물리셨죠. 아 맞아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죠. 많았어요. 예. 저도 생각해 보면 5G에 대한 믿음이 제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공부를 이렇게 막 한 건 아닙니다만 5G 안 갈 수가 없다. 이거는 언젠가는 네. 간다. 마치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믿음과 아마 그때 제 5G에 대한 믿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G 안 가고 6G 못 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럼 그렇죠. 5G 언젠간 간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공사 못 하고 그러지만 결국 다시 장비 엄청나게 깔아 댈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제 샀을 때가 이제 고점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빠지고 한 제가 한 30% 40% 빠질 때도 그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 오케이 뭐 괜찮아. 그러다가 한 5-60% 넘어가면서 70%쯤 오니까 그때부터는 저는 약간 이제 왜 우리가 꼭 5G 장비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뭘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제 생각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간이 좀 필요한 건가 아니면 좀 이렇게 낙폭이 필요한 건가 이제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네. 여튼 아마 투자자들의 행태는 쉽게 그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고 쉽게 팔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또 매수를 안 하셨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급락한다고 해서 막 이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야 뭐 오늘 아니면 그냥 정리하고 그런 이제 분들은 계시겠지만 개인 투자분들 중에 이렇게 물리게 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팔 수가 없어요. 진짜 못 팝니다, 그거는. 옆에서 누가 파라고 해도요. 이게 손이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거기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정고점까지 가주면 다행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행스럽게도 뭐 계좌도 복원되고 좋은데 제일 이제 위험한 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한 번에 반등은 반드시 주거든요. 그때 반등을 줬는데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1년, 2년 물리는 경우. 두 번째 반등, 그러니까 두 번째 상승에서 약간 정보점 비슷하게 올 때 파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예. 왜냐면 그럴 거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13만 원을 샀는데 얘가 한 8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3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전에 생각하면서 야, 이 본전 온 게 어디냐. 팔자. 요런 마음이 좀 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그런 수도 기업 있고 중에 더 살 수도 있고. 거기서 그래요? 2배 가기도 하잖아요. 불타기를 뚫고. 하는 경우가 많이 네. 네? 있어요. 불타기? 네. 거기서 네.
역시 투자는 진짜 참 어렵다. 그래, 왜냐면 어렵죠. 이게 다 다르니까요 상황이. 어. 근데 이제 2차 전지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는 어쨌든 다른 어떤 산업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성장 산업이에요. 그죠? 뭐 그렇겠죠. 통신 네. 장비랑도 비교하기 좀 어렵죠 사실은. 왜냐면 통신 장비 기지국 설치하면 끝나니까. 근데 이거는 아직 뭐 전기차 주변에 많이 보이시나요? 아직 뭐 아직 많이 안. 침투율이 뭐, 예. 그러니까 아직도 이 룸 같은 거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너졌다고 이것도 같이 간다 그렇게 또 보긴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렇게 30-40% 빠지면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하기는 지금 현재는 좀 쉽진 않다. 예,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 네네. 예. 계절적 영향은 어떻습니까? 7, 8월이 보통 원래는 뭐 이게 통계적으로는 별로 성적이 좋지 않은 달 아닙니까? 한여름에? 아닌가요? 여름이 불장인가? 보통 안 좋았죠. 안 8월은 장이 항상 안 좋았어요. 8월 7, 달에. 8 정도가 예, 6, 7, 8이 별로 6, 그렇게 7, 8이 좋지는 별로 안,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안 좋았죠. 예. 근데 이게 어쨌든 계절성은 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아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예. 올해 기억 안 나세요? 4월달에 제일 많이 나온 언론 기사가 5월에 팔아라. 세린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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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5월부터 올랐죠. 뜨겁죠. 아 맞네. 그래서 너무 뭐 계절성은 아, 사실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없나 혹시? 만약 세린메이가 안 맞으면 7, 8월 장이 좋다. 뭐 이런 데이터는 아직까지. 근데 제가 느낀 것 중에 어쨌든 계절성으로 가장 잘 맞는 것은 1월 효과인 것 같아요. 아 1월. 1월 효과는 웬만하면 맞았던 것 같아요. 음, 사실 올해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12월 말 됐을 때 12월 말에 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랬거든요. 1월 효과 올해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세금 이슈가 나온 이후부터 2011년부터 세금이 비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 특징적으로 이런 효과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12월 달에 좀 팔고 세금 네네. 피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좀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뭐 경우 수가 워낙 다양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지금 가장 뜨거운 건 이제 2차 전지 뭐 그리고 잘하면 뭐 반도체 요 정도일 테니까 어떤 정도의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는 게 그래도 아마 지금 이제 이후의 장을 대비하는데 물론 이제 본인만의 전략이 있으신 분이야 뭐 상관할 필요가 없고요. 본인의 좀 전략이 없거나 혹은 헷갈리거나 지금 도저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아예 지금 주식 포트가 없는 분들 혹은 2차 전지 포트가 굉장히 많은 분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떨어졌을 때 조금씩 뭐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든가 혹은 지금 이 하락장에서 더 큰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낫다거나 요걸 조금 그러니까 전략이 있는 분들은 뭐 자신들의 전략을 하실 거고요. 만약에 전략이 없거나 도저히 좀 전략 좀 한번 좀 세워주세요라고 만약에 말씀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지 한 분씩 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본부장님부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부터요. 네. 쉽지 않습니다. 진짜. 네. 네, 그래서 듣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또 네. 어느 정도 자금을 갖고 있는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네네네. 그냥 아주 그냥 가이드라인 중에 일부 정도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조언을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 장세이긴 하지만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부터. 네, 그래서 일단은 왜냐면 이제 수급 공백이 생겼고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정말 1, 2주 사이에 뭐 고점에서 15%, 20%, 30% 빠진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용 반대 매매가 그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들에서의 좀 매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매수세로 계속 이어지기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포트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 기준으로는 한 30에서 35%는 일단 무조건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3분의 있고요. 1 정도는. 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주도주로 포트를 무조건 구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주도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계속 쏠리는 섹터 있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뭐 추가로 52주 신고가 계속 찍고 있었던 종목군도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엔터라든지, 네. 뭐 변압기, 화장품 색조라든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쪽으로의 포트를 좀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다만 지금 만약에라도 이게 핑퐁핑퐁이 좀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비중을 지금은 가장 높이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반도체 비중을 뭐 전체 포트로 넣는다고 한다면
한다면 한 4 정도는 거기다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2차 전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신규 매수를 한다면 그때 조금 볼 것 같고, 나머지는 한 이제 그것만 하면 또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한 5%에서 10% 정도 사이로 그렇게 실적주들 위주로 일단은 뭐 요번 이제 실적 시즌 전까지는 좀 할 것 같고요. 네. 그게 지나가면 아마 실적주들 안에서도 좀 차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현금화했다가 또 다른 이제 주도주가 생기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쪽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테마가 분명 생길 거거든요. 네. 하반기엔 AI가 또 핫할 수 있기 때문에 AI랑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포트를 옮겨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좀 주도주의 모양을 띠는 친구들에게 투자할 돈을 좀 두고 있어야 되겠군요, 제가. 네. 참 제가 아니고 이제 혹시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네. 이사님 혹시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단순하게, 결국엔 2차 전지를 보면서 배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섹터가 왜 이렇게 광풍이 일었을까?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랐을까? 근데 음. 이 좋아할 만한 요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죠. 일단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요. 중국이 물론 1등이긴 하죠. 점유율로는. 네. 근데 중국 외에서 우리가 한국 1등이잖아요. 근데 그마저 미국이 도와주고 있어요. 중국 들어오지 마라. 네.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올라갔고, 그러니까 사실상 경쟁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산업의 이 크기죠. 네. 크기인데 그 크기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 크잖아요. 이제 그죠. 모든 차가 다 바뀔 거니까 네, 네. 그 조건들을 어쨌든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그 스토리도 잘 맞잖아요. 우리 상상력을 딱 발휘해봐도 누구나 합리적으로 야 전기차 시대 올 거야. 여기에 대해서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중성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딱 이제 주도주가 될 만한 요건을 갖췄는데, 근데 이제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알려졌고 네네. 또 주가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 시세가 나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냉정하게 이 다음 걸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될까? 2차전지 말고 또 이런 요건은,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것도 첫 번째 반도체는 세계 1등입니다. 한국이. 어쨌든 1등이고, 네. 그래서 그건 부인할 수 없고, 정부 정책도 도와줍니다. 왜? 중국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미국이 아예 대놓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비슷한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어디냐면 옛날 반도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AI 시대가 우리 보지 못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토리텔링 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AI 시대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챗 GPT가 벌써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조금씩 보여주잖아요. 이제 챗 GPT는 추천이거든요. 네. 검색이 아니라 추천을 해줘요. 나 오늘 어디 좀 횟집 좀 가고 싶은데 이러이런 조건에 뭐 오늘 여의도에서 좀 괜찮은데 좀 찾아줘. 알려줘. 그럼 몇 개 딱 리스트업 해주겠죠. 회 먹지 마세요. 아니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자율주행차도 AI잖아요. 결론은 로봇도 AI. 이 시대가 근데 아직 안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 초입이란 말이야. 이미 성장하면 사실상 그거는 뭐 주도주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에서도 어디가 좋죠? HBM, 후공정. 그 후공정이 전공정보다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한번 면밀하게 또 이런 주도주가 이 반도체만 있진 않겠죠. 또 있겠죠. 예, 찾아보시면. 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딱 부합하는 기업들을 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포트폴리오 그쪽으로 한번 계속 재편해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계속 너무 이렇게 막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좀 집중해야 된다. 예. 일부는 근데 이제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네네. 리스크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이쪽에 내가 주도주를 한 7 정도 잡아놨으면 2, 3 정도는 좀 약간 반대편에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고배당주라든가 좀 일부러 좀 안정성 위해서 네네. 장 빠질 땐 좀 오히려 올라가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이나 보험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의도적으로 섞어주는 거죠, 약간. 예. 그래서 쿠션으로. 예, 그래서 결국 승부는 만약 주식으로 큰 수익이 나려면 결국 주도주 같아요. 예, 주도주. 근데 2차 전지가 그거를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류의 업종을 좀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찾아야겠네. 이제 시장 규모가 앞으로 많이 커지고 스토리 텔링을 할 수 있는. 누구나 또 인정을 해줘야 인정해야죠. 돼요. 예, 나 혼자만 좋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안 지금 가니까. 2차 전지는 벌써 보여줬고, 예. 근데 반도체는 지금 이제 보여주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넥스트 될 걸. 네, 또 계속 찾아봐야죠. 잘 찾아봐요. 예, 반도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AI인 초입이니까 하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아 정프로는 또 그림이 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불안하면 돼. 이 불안한 그림 제발 좀 안 그래. 예전에 그 5G 그림도 잘 그렸거든요, 제가. 아 바이오 그림도 잘 그렸고. 아 그놈의 그림들 그리다가 제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또 그림 그림이 불안한데.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한국이 1등하는 게 네. 주도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도 그렇잖아요. K-팝도 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산업이잖아요. 예, 확실히 그게 좀 주도주의 가장 큰 조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도주는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거론되지 않은 곳에서 주도주는 그래요? 늘 그랬다. 주도주는 여기 그런가요? 대화에서 하나도 안 나왔다. 요거 대화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들 예상한 곳에서는 넥스트 주도든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뭐야 우리가 모르진 않아. 하지만 별로 관심 안 줬던 애들이 갑자기 주도주로 막 미친 듯이 날뛸 때가 온다. 그거를 잡아야 돼. 정프로의 해안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게 이제 시장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두 분께서 오늘 어제 상처 받으셨을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 영 이사님이 먼저 좀 위로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뭐 또 내일 아침에 나올 거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너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안 할 수는 없어요. 포모에 다 빠져요. 누구든 빠집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포모가 없었지만 나머지 섹터는 다 포모에 빠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반대잖아요. 항상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 포모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결국 그 포모는 질투잖아요. 질투는 결국 좀 파멸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자기 계좌를 갉아먹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쪽 섹터를 좋게 생각해도 이쪽이 너무 올라가면 결국엔 쫓아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초기에 잘 쫓아가시면 또 좋은 선택이 교체 매매 되겠지만 늦는 경우를 또 제가 또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엔 안 좋은 결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2차전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정말 포모가 더 심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포모 느끼면 투자하기가 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 축에 있는 업종이나 기업이면 확실하면 좀 끝까지 버티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포모 테마주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만 사는 거예요. 포모 ETF. 포모 ETF. 정프로 이제 우리나라 ETF만 좀 자유롭게 만드는 나라 같으면 제가 이런 거 좀 만들어갖고 포모 ETF 이름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좋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제시하고 그런 없으면 불안할 것 같은 그런 종목만 고르는 거예요. 자, 우리 저 본부장님. 네, 뭐 모든 섹터마다 자기의 시간이 오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오를 때는 정말 엄청나게 가파르고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 오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람 속을 썩이는 게 또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종목을 믿고 그다음에 계획된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 지금은 내 게 아니겠지만 2차 전지도 사실상 이렇게 오르기 전까지 정말 오랜 기간 횡보를 했었잖아요. 그런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꽃을 핀 것처럼 투자하고 계신 섹터를 스터디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런 성장을 보셨다면은 충분히 그걸 계속적으로 계획적인 매매를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긴 이오 테크닉스 제가 얼마나 징징거렸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신고가 오늘 50일 신고가. 이렇게 또 가는 게 또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요즘 들어 제 계좌가 좀 아름다워졌습니다. 네. 이거 뭐 저는 얘는 진짜 안 가는 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무거웠죠 좀. 예. 네, 와 진짜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딱 야, 가주더라고요. 신고가까지. 네. 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 두 분과 함께 오늘 저녁 시간 정말 이제 패닉에 빠진 많은 분들
오늘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내일 아침에 다시 뵙고요.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조만간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